세 번째, 파국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모닝 와이드 SBS에서 하거든요. SBS 모닝 와이드 1부, 2부까지 다 보고 와요. 그리고 이제 5시 되면 SBS 오뉴스 하거든요. 그거 오뉴스 보고요. 그리고 저녁 7시 되면 KBS 1TV에서 또 뉴스예요. 그거 보고 8시 되면 SBS 뉴스 또 보거든요. 뉴스를 다 보는데 뭐 어차피 다 반은 중복되는 얘기지만, 근데 예전에는 뉴스를 볼 때 이렇게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하는 얘기의 절반이 다 정치예요. 그래서 요즘 참 한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리고 뉴스에서 절반을 정치로 다룰 정도로 지금 되게 정치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요 총선으로 인해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의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 의석수 300석에다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범여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통령의 같은 편인, 편가르기 하는 건 좋지 않은데 어쨌든 대통령이랑 정책적 방향성을 같이 하는 입니다. 같이 하는 단체들이 108석을 가져가게 됐고요. 대통령이랑 정책적 방향성을 달리 하는 단체가 나머지 전부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은 총선 이후로는 힘이 매우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일 안 한다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뜻밖의 국회의원들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지만, 그건 이제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16대 국회면 한 2000년쯤이거든요. 2000년쯤에는 발의한 법안이 250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 국회에서는 무려 10배나 법을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26,000개나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폐기된 게 16,000개고요. 결국 이제 자기들끼리 잘 얘기해가지고 통과가 되든 아니면 반대가 되든 처리가 된 게 10,000개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입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도 다르지 않아요. 8월 말에만 20개 정도의 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통과하는 거랑 별개로 행정부 수장의 권한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거부권이라는 겁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제2 요구권이에요. 제2 요구권이 뭐냐?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하고 이제 국회에 반송시키는 겁니다. 국회가 입법을 했는데 재밌는 포인트는 처음에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절반 150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150명의 의원이. 근데 그걸 한번 통과하고서 대통령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의석수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참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요. 한 번 통과는 하게 해주는데 2번 통과는 잘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건지 어떻게든 국힘이 100석은 넘겨가지고 제2요구권을 한번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거부권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8명 이상이 배신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쟁 속에 있는 수많은 법안들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반려가 많이 나게 됐고, 역사적으로도 21건이라는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승만 빼고, 이승만은 3번을 해먹었으니까 3대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잖아요. 3번을 해먹었으니까 뭐 45개 그럴 수 있는데, 불과 정권 2년 만에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단은 발의한 법안부터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만큼 이 거부권을 얼마나 많이 행사했냐 자체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 거부권을 얼마나 필요한 곳에 행사했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대통령이 행사해왔던 요 수많은 거부권들이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뭐 특별법, 요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쟁의 요소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잘못한 건지 대통령이 잘못한 건지 둘 다 잘못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민생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6개월쯤 전에 의대 증원 이슈 가지고 얘기를 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의대 증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나라의 응급의료는 붕괴했습니다. 이미 망가졌어요. 필수 의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의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 같은 의사 집단으로 볼 게 아니라 미용을 하는 의사 집단과 가슴 열어가지고 우리 심장 수술해주는 의사들, 뇌 수술해주는 의사들은 다른 집단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우리 의사 집단의 평균 연봉을 높이고 있는 애들은 사실 미용을 해주는 의사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미용 시장이 연 10%씩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연 10%씩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성장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집단이 이 미용의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요 미용을 하는 의사들은 일반 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필수 의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산업이었거든요. 혈관 수술이나 심장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잘해줄 수 있는 곳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수술을 정말 잘하기로 유명했고,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전공의의 수련 과정입니다. 전공의의 수련 과정이 대학병원에서 6년을 전공의를 100시간씩 굴립니다. 100시간씩 굴리면서 수술 맨날 시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압도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압도적으로 쌓인 경험치 덕분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수술하는 곳에서 되게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의대 중원 이슈로 인해서 그럼 나 전공의 안 하고 그냥 피부과 의사나 할란다, 일반 의료라고 하는 의사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이 필수 의료가 진짜 작살이 났습니다. 전공의들이 다 사직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추석에 아프시면 병원 못 갑니다. 어쨌든 지금 응급실은 작살이 났습니다. 정말 아프시면 지금 매우 안 좋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응급실 붕괴된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사들은 이제 문만 열면 정상이냐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싸우고 있는 와중에 국민연금도 이번에 또 엄청난 핫이슈가 되고 있죠. 이번에 새로 발표한 게 나이대별로 인상률을 조금 차등을 주겠다. 지금 50대는 2026년까지 13%로 올릴 거고, 40대는 2030년, 30대는 2035년, 20대는 2040몇 년 이럴 때까지 이제 천천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방향성은 이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2월달인가 3월달에 전국민 토론했거든요. 국민연금 어떻게 할까에 대한 토론을 하고서 그 토론 결과를 기반으로 국회에서 결정해서 넘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싸리 또 리셋을 한 거예요. 또 새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그러지 대국민 토론은 왜 했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1번 이슈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와 가계 채무가 지금 3,00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난 2분기 때, 그러니까 2023년 2분기예요. 2023년 2분기 때 2,940조였던 게 이번에 3,040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부채가 100조가 늘어난 거거든요. 부채가 100조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GDP가 100조 늘어났냐는 겁니다. 우리 2,000조짜리 GDP가 이번에 2분기 연간 성장률이 2.3% 나왔거든요. GDP가 2,000조인데 2%면 한 40조 정도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100조나 늘려놨는데 왜 GDP는 40조밖에 성장을 못했냐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자기들끼리 정치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정치로 싸울 때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관심을 조금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와중에, 결국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번에 또 여야 회담이 또 비공개로 있었습니다. 원래 한 90분인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120분인가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한동훈 둘이서 회담을 했는데 아무것도 둘이 얻어낸 게 없어요. 서로 간의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특검법 얘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웃긴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 야당 대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계엄령이 뭐냐? 군인들을 내정에 이용하는 게 이제 계엄령이잖아요. 헌법의 효력을 중지하고 정말로 국가 비상사태에 나와야 되는 일이고, 일단 정부가 이거를 준비한다는 것부터가 문제고, 준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 입에서 이게 나왔다는 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적어도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계엄령이란 말이 우리끼리는 할 수 있지, 근데 정치인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대립하느라 국회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로 투표를 해서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개원식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개원식이 96일 만에 열렸습니다. 임기 시작되고서 3개월이나 늦게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공화국 체제거든요.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공화국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헌법이 5번 개정됐고 6공화국 체제인데, 그게 이제 87년 이후로 헌법이 개정돼가지고 87년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엔 항상 대통령이 참석을 해왔었는데 처음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의례라는 게 있거든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꼭 있는데, 해야 될 것들을 안 한다는 거는 이 내부적으로는 되게 심각하게 골마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무리 싸우더라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될 거를 안 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의 대립이, 그 갈등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냐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가치가 있지만,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가치를 최대한 저는 이제 숨기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가치대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우리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 얘기를 조금 드려봤고요. 정리를 드리자면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중심의 범야권이 의석의 3분의 2 가까이를 확보하면서 윤 정권은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고 있고, 21대 국회 발의 법안은 무려 25,000개라는 거죠. 다만 의회 내에서의 협의 실패로 폐기된 법안이 1.5만 개 되고 처리된 법안은 1만 개 가량이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여러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정쟁 요소가 큰 법안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들의 정쟁 속에서 정작 발등에 불 떨어진 의료, 연금, 부채 문제는 진짜 나락에 빠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갈등으로 3개월이나 개원식이 늦게 열리기도 했고요. 대통령은 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회 개원식에 불참하면서 갈등 상황의 심각함을 증명하기도 했고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인데 뭔가를 해서 더 안 좋아지기만 한다면 차라리 맨날 싸우느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 저도 이제 정치에 관심이 조금 있는 편인데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것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얘기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